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그러니까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진행이 되면서 상하이가 봉쇄된다라는 소식, 이게 이제 초반에 시장을 끌어내렸고 장중에 결국에 이제 플러스로 시원스럽게 마감하지는 못하게, 돌리지는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상하이에 이제 공장들이 몇 개 있잖아요. 유명한 공장들, 뭐 테슬라라든가 GM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반도체 공장도 좀 여기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상하이가 또 경제 중심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구도 한 2,500만 정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봉쇄가 된다라면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타격은 기존 다른 도시와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왔죠. 근데 뭐 다만 이제 중국에서 적극적인 어떤 봉쇄는 아닌 것 같다. 동서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선전 때도 일주일 정도 이제 만에 공장이 다시 가동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봉쇄되긴 하지만 기간이 초장기화돼서 뭐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고, 또 이제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는 중국 증시가 12개월 이내 이제 두 자릿수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석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상하이 봉쇄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는 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초반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이전같이 뭐 활발하게 상승으로 못 돌리는 거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을 계속 좀 압박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블룸버그에 나온 오늘 국채 금리 차트인데, 장기적인 추세선에서 상단을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결국엔 맞고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돌파했다가 다시 삐져서 내려올 거야, 이런 어떤 분석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완전히 이 추세를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상승 쪽으로 추세를 만든다면 어떡하지? 이런 경계감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 지금은 국채금리 오를 만큼 다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의견들이 더 많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반등을 하되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예,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좀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인데, 유가는 오늘 장중 내내 계속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아침 우리나라 증시 개장할 때 한 111달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중국발 재료 나오면서부터 국제유가 빠지고, 또 혹시라도 또 평화협상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발 재료에 어떤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국제유가 빠진 건 되게 반가운데, 이게 이제 중국 봉쇄 관련된 내용 때문에 빠진 거라면 이게 이제 경기 때문에 빠지는 거라서 좀 부정적인 요소가 되죠. 그래서 오늘 금리나 유가나 중국발 재료가 전체적으로 애매한, 뭐 확 빠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반등할 재료는 아니고, 이렇게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지수가 빠졌다가 낙폭을 줄이는 정도, 예, 그 정도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지수만 그렇고,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만 마이너스고 중소형주는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업종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대형주 지수가 1.75%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 업종이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대형주 다 던지는 그런 형태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중형주군도 0.56% 정도 빠졌고, 반면에 스몰캡 지수는 0.16% 플러스가 났거든요. 실제로 이게 코스닥 시가총액 순서로 나열한 건데 25위 중에서 플러스 난 건 심택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다 이제 하락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그래서 오늘 양시장 보면 지수는 좀 빠졌고, 이제 그 외 종목들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 안쪽에서 등락을 보이는 뭐 그런 하루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이제 양시장 또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기관은 금융투자 매수, 그다음에 이제 보험과 투시는 매도. 금융투자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많이 잡다 보니까 반대 포지션 금융투자가 잡게 되고, 선물을 팔았으니까 현물을 사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가동이 되면서 기관이 이제 매수를 잡힌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쨌든 지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고, 오늘도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환율이 올라가면 보통은 특이한 게 환율 상승에 외국인들이 보통 선물을 팔거든요. 선물 매도 나오면서 수급이 좀 꼬이는 형태를 보였는데, 오늘은 환율이 올라갔는데 선물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보면 내일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환율이 빠져주면, 외국인들이 환율 상승을 일시적으로 보는구나, 이렇게도 가늠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면 이후에 증시 수급이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선물은 샀다. 그런데 현물은 여전히 매수를 잘 안 해주고 있다. 이틀 연속 매수가 쉽게 안 나오고 있다. 이 정도가 이제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시장의 포인트를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것부터 살펴보면,
경기 우려감이 자꾸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뭐 장단기 금리차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중국발 코로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경기 우려를 자극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국제유가 금리 이거 부담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유가가 만약에 경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경기 우려가 자꾸 많이 이제 부각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중요해서 이후에 계속해서 이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지금은 다른 지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상해 관련된 거 가지고 경기 둔화 쪽으로 몰아가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해 흐름 이제 이번에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인데 오늘 이게 대형주들이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오늘 중소형주들도 하락 종목수가 살짝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업종지수 보여드렸듯이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종목 장세가 이제 일관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순환이 돌아요. 예, 업종 내에서 지난주에 뭐 금리 이런 거 가지고 움직였다가 이번엔 또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였다가 또 하루 정도는 또 실적주로 움직였다가 이렇게 뱅뱅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라도 돌아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코스닥의 하락 종목수가 1100개 막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돌변해 버리면 이제 한동안 조정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까지는 조금 이제 뭐 오락가락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되게 지금 종목 강세가 중요한데 말씀드렸던 코스닥의 하락 종목수가 1000개 넘어가는 구도가 안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 정도만 돌아줘도 괜찮으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이제 주 후반 되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외국인들 매도로 잡혔거든요. 이 두 종목이 올라야 돼요. 어쨌든 올라가 줘야 지금 코스피가 2690, 2740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박스권 하단이 아니라 이 근처에서 이제 매물 소화하고 재차 밀고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순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 동향 이거 좀 계속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징주로는 건자재, 로봇주, 보험주, 교육주인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 정책주예요. 그러니까 보험주 정도만 이제 금리로 올라간 거고 교육, 건자재, 로봇은 전부 다 정책 관련된 또는 삼성전자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그 시황에 자신감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이 지수 자체가 이제 상승 쪽으로 쭉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구나 이렇게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주, 반도체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여기 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당분간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방향성보다는 종목 장세를 돌리겠다라는 의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업종의 어떤 수급 동향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차트긴 합니다만 지금 ADR의 양시장이 이 정도로 높아져 있으면 현실적으로 상승 종목이 압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지수나 종목들에 대한 어떤 막연한 어떤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차분하게 지금 이제 순환이 돌고 있으니까 업종 수급을 잘 이제 찾아놓고 그런 종목군들 길목 지키게 하면 또 수익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한 어떤 그 짧은 샷 그 방송도 올리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당금 받는 요령 제가 오늘 장중에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배당금 받는 날짜 확인하는 방법 제가 심플한 거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한 3분 정도 되는 짤로 좀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도 또 많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